전세 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세 시장을 보시려면요. 자, 전세란 뭐예요? 돈을 통해서 그 집의 사용권을 얻어오는 거죠. 돈이라는 담보를 통해서. 대신에 이자는 안 받죠? 사용권으로 대신하는 게 전세죠. 그래서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다. 왜? 내가 월급을 얼마를 벌어요? 근데 이 중에서 계속 월세로 떼요. 월세로 떼서 나가면은 돈 모으기가 그만큼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일단 전세를 들어가고, 그러면 전세랑 매매의 갭은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죠. 보통은 그래도 한 웬만하면 5, 60% 정도는 나오니까. 그러면 돈이 안 나가는 상황에서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래서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다. 원래 이게 맞죠. 이게 전세 제도의 취지이고, 그래서 전세 제도가, 라이트하우스는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 전세 제도 때문에 갭 투기가 들어간다. 이런 뉘앙스로 말했던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갭 투기는 물론 있겠지만 전세 제도가 문제가 생긴 건 언제부터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봅시다. 2000년대 초반.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까지 오기 전에. 이때를 생각해보면은 어디만 떴어요? 버블 세븐 위주로 떴고 다른 데는 거품이 생각보다 많이 안 꼈죠.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물론 여러가지 대출도 나오고 하지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전세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올라갔죠. 우리나라 집값이 왜 미국보다 덜 올라갔냐? 전세가가 그렇게 막 올라가면서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버블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MB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1억, 2억까지 풀죠. 그리고 그 다음 박근혜 정부 때 3억, 5억까지 풀고 역시 양쪽 정부에서 금리를 확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규칙이 깨지죠.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MB 정부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매매 수요가 줄었으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서 전세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8월에는 임대차법이 갱신이 되니까 전세 대란이 날 것이다. 전세가는 폭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선다고 하는데 원래 전세 살던 사람들이 매매하려다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매매가 떨어졌는데 전세가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이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요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전세 시장에 거품이 끼면서 이중으로 부동산에 거품이 붙은 거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없애버릴 수는 없겠지만 전세는 없어지면 안 되더라도 전세 자금 대출은 없어져야 된다. 전세 자금 대출로 인해서 전세 시장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이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6%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빅스텝이 반영이 안 됐다. 물론 상단금리가 돌파했고 하단금리는 아직 4% 정도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죠. 얼마 전까지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전세자금 대출 금리 얼마였냐? 2년 전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얼마였어요? 2% 3% 했지. 근데 지금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전세가 왜 내 집 마련에 사다리를 못하느냐? 도구나 카우나 전세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난 월세 살고 있는데 대출 받아서 전세에 들어갔더니 내가 내는 월세보다 저렴하다. 그래서 저금리 때 전세 시장으로 많이 이동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월세하고 월세 비중이 높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 정도 월세 비중이었어요. 전세 비중이 높을 때만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저금리가 계속 나왔으니까 그랬던 거지. 이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 전까지 계속 오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세 종부세가 높아져서 전세가 오른다, 월세화가 빨라져서 전세가 오른다,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부추기더라도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가는 떨어지는 거죠. 8월 전세 대란 난다고 했는데 전세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 굉장히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오른 거고 전세 수요가 줄어드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투기 수요들은 뭘로 산다? 집을 갭투기로 사죠. 왜 갭투기로 사요? 자기 자본이 적으니까. 자기 자본이 적어요? 그러면은 1억 넣고 1억 버는 거보다 1000만 원 넣고서요 2천만 원 버는 게 수익이 더 크죠. 아니 1억 넣고 1억 버는 게 더 크지 않냐? 얘는 2천만 원 벌었는데. 근데 1000만 원 열채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기꾼들은 갭투기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열채를 샀어. 수익률이 더 크다고. 근데 이 열채가 다 전세가가 2천만 원씩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역전세 대란이 나서. 그러면요, 들어가는 비용은요 2억이 더 필요해지죠. 열채 사서 이렇게 2천씩 벌어가지고 수익을 2배로 늘리려고 그랬는데 빠져나가는 돈이 갑자기 2억이 생겨버리죠. 저 돈은 어디서 나오냐?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저렇게 해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의 위기가 매매 시장으로 번진다.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오를 거다. MB 때 그랬더라. 그때는
전세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고 있던 시기였고, 지금은 넣을 만큼 다 집어넣고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욕조에 물 받으려고 수도꼭지 틀어놨을 때 수면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은 잠그고 밑에 마개를 뺐어요. 그래도 수면은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면은 수업 시간에 수면만 하고 계셨던 분이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우 위험해졌고 전세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표다.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 2억이면 웬만한 서울도 못 들어갑니다. 2억에다가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 웬만한 서울도 못 들어가는데 월 이자는 100만원이에요. 월세보다 비싸. 그러니까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는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들이 줄어서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얼마 전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8월 역전세 대란이 나게 생겼다. 여기다가 금리는 지금 빅스텝 반영이 안 됐는데 6%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고물가 고착화 시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자,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했다. 하지만 다음에도 빅스텝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더라. 이창용 총재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말하는 건 뭐예요? 고물가 고착화 시 금리를 더 큰 폭 올려야 된다. 근데 금리 상승폭이요, 고착화라는 건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 때가 고착화죠. 그런데 고착화까지 가지도 못했다. 지금 여기 단계다. 그럼 금리는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빅스텝이 또 안 나올 거란 보장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7%요? 상단 7%는 연말 되면 나오고도 남는다. 근데 지금 빅스텝 적용 전에 6%만 돼도 이 모양인데 7%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영끌족 차주의 DSR은 58%까지 늘어나는데 투기꾼도 죽을맛, 영끌족도 죽을맛. 근데도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뭘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월세로. 근데 월세로 하는 것들도 대부분 거짓말이다. 이거는 항상 지수로 이야기 안 하고 중위로 이야기하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뭘 이야기해요? 중위 혹은 평균. 그리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수를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월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에요. 지금 일시적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오기 때문인데, 결국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월세 역시도 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다. 이거를 지금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라갈 때 중위 평균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떨어질 때는 지수를 이야기를 하고. 보세요. 0.3%포인트 상승했는데 중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여기에는. 근데 떨어질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9. 몇 %밖에 안 떨어졌다. 지수상으로. IMF 때 17%밖에 안 떨어졌다. 지수상으로. 이게 다 거짓말이다. 볼까요? 대출금리 뜨니까 전세 역전되고 월세만 쏟아진다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요, 전세를 놔야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서 월세로 가는 거죠.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월세를 놓는 게 세입자 입장에서 이득이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대출을 받아서 그 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돌린다. 그러면요, 예전에는 월세보다 적은 돈만 이자로 갚아도 됐는데 지금은 월세보다 많은 돈을 갚아야 될 수도 있더라. 그렇게 보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더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대출금리 뜨니까 월세만 쏟아진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단지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단지들? 송파 리센츠, 전세보다 월세가 많더라. 서초, 푸르지오 서밋, 전세보다 월세 매물이 많다. 강남, 노원, 성동, 마포. 자, 이런 단지들, 매우 특이한 단지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집주인들이 월세 내놓고 있고 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거야. 너네가 전세 빠진다고 해서 전세 가격 떨어진다고?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를 받아서 갭투기 들어간 사람들은 월세를 내놓을 수가 없다. 돈이 없는데. 대출이 나올 것 같아요? DSR이 지금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갭투기로 집 샀는데? 굉장히 특이 사례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특이 사례라고 라이트하우스는 너무 단정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 서울의 전세 매물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17,000개에서 3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매물은 얼마나 늘어났죠? 14,000여 개가 늘어났죠. 반대로 월세 매물 볼까요? 13,000개에서 18,000개로 늘어났다. 즉 5,000개가 늘어났죠. 비중으로 보더라도 거의 2배는 좀 안 되고 요거는 50% 좀 안 되게 뛰었죠. 그러면 어느 쪽 매물이 늘고 있어요? 전세 매물이 늘고 있죠. 왜? 전세의 월세화는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집주인들은 전세를 못 구해서 안달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월세로 다 갈아타서 월세 매물이 모자라냐? 지금 최근에 조금 줄긴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죠. 전반적으로는 월세 매물도 많이 늘었다. 즉 월세가 올라갈 상황이 아닌데 이제는 매매도 도저히 안 되고 전세도 도저히 안 되니까 대출 영향 덜 받는 월세를 가지고 계속 올리도록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다.
대표적인 기사 하나 더 볼까요? 자, 노원구에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저희가 찾아서 반박할까봐 어떤 단지인지도 이야기 안 해줍니다. 하지만 찾아냈어요.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 단지의 전용면적 49제곱미터의 월세는 지난 5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58만원이었는데 한 달 뒤 같은 면적의 월세가 32만원이나 올랐다.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3,000세대 이상, 그리고 노원구, 그 다음에 49제곱미터, 그 다음에 22년 5월 거래에 5천에 58거래가 있고 6월 거래에 5천에 90거래가 있는 단지. 그러면요, 요 세 가지만 따져보더라도 몇 개 없었고 그 다음에 요 거래가 있는 단지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 단지가 어느 단지냐? 중계 그린 1단지. 보면 어때요? 5천에 58만원. 5월 18일 거래가 49.85짜리 5천에 58만원 거래가 있었는데 6월에요 49.5짜리가 5천에 90 거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일단은 모양이 다른 거예요. 구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평형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는 건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더 높게 나오느냐 얘가 더 높게 나오느냐의 차이도 있을 거고,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냐 보셨을 때 어때요? 5천에 90인데 같은 평형에 바로 그 전에 2천에 78이 있습니다. 3천에 80이 있고요. 3천에 60이 있어요. 보증금도 적은데 월세도 적어요. 그럼 얘가 굉장히 특이한 거래죠. 저런 거래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월세 명목으로 계속 증여를 할 경우 높게 월세를 잡아서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 이런 특이사항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옳은 게 맞냐? 자, 5천에 58이랑 5천에 90만 보지 맙시다. 뭘 봐야 돼요? 3천에 85였는데 3천에 60, 3천에 80으로 떨어졌죠. 3천에 80. 여기부터가 6월이니까 얘랑 얘를 뽑아서 봤으면 한 달 만에 25만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2억에 20, 2억에 20. 변동 없었다. 5월에도 3천만원이고 6월에도 3천만원이죠. 가장 많은 보증금은 3천인데 왜 굳이 한 건씩밖에 없는 5천만원짜리 거래를 뽑았겠느냐. 거짓을 선동하려는 기자라는 거죠. 못 찾을 줄 알았지 어떤 단지인지 이야기 안 하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다 저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요, 아니 어떻게 전세도 늘어나고 월세도 늘어나고 매매도 늘어나냐? 당연하죠. 계속 공급이 되는데 공급 부족이 아니라 100만 단지에서 만 가구 공급이 되면 101만 단지가 되는 거고 2만 가구 공급이 되면 또 거기서 103만 가구가 되는 거고, 계속 공급이 되는 건요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다가 수요가 어떻게 줄고 있느냐?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력에만 기대겠어요? 마음에 살던 사람들 들어갈 거예요. 월세가 부담이 되거든. 집세가 부담이 돼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부모 집으로 들어가서 얹혀 사는 거예요. 지금 청년층들 많이 망해서 집값도 오르고 계속 월세 올린다고 하는데 계속 올라갈 수 있겠어요? 결론, 전세 대출 6% 돌파했습니다. 8월 전세 대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8월은 역전세 대란이 나게 생겼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갭투기 등 붕괴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월세가 올라간다고 띄우느냐? 월세가 올라가니까 너네 결국엔 전세 사는 게 더 낫다. 월세 계속 올릴 거다. 금리는 계속 언제까지 올라가겠냐? 내년이면 떨어뜨릴 거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이 왜 나오고 있겠어요? 왜 그런 것만 갖다 쓰고 있겠어요? 월세 올라가니까 너네 지금 전세 사는 게 나아. 다시 전세 못 들어갈 거야. 서민들만 죽는다. 이런 여론이랑 월세 가지마. 계속 올라가니까 전세 남는 게 나아 차라리.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이고, 지금은 매매, 전세, 월세는 전세에서 이동하는 수요가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매매 전세는 확실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 이번에 터지면요 8월에 전세 대란에다가 플러스 영끌들 매물 대란 나게 생겼죠. 8월에 역전세 대란이랑 이런 부분 보시면은 불패 심리가 어떻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